예,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공공연대 노동조합과 전종덕 국회의원실입니다. 오늘 아이돌봄 총선 공약 이행 촉구 및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은 지금 학계 출생률이 2023년 0.7이 무너진 상황에서 국가 존립의 위기로까지 불리는 이제 초저출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이런 거대 정당들이 아이돌봄 총선 공약을 꽤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국회 상황이나 앞으로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총선 공약 이행 촉구하는 기자회견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순서입니다. 여는 발언으로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보당 국회의원 전종덕입니다. 지난 20일 국민의힘은 21대 때 폐기됐던 아이돌봄 민간기관 등록제 골자 법안인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간기관 등록제는 국가 책임의 아이돌봄 사업을 민간에게 맡기겠다는 민영화법이며 아이돌봄 민영화법 추진을 반대합니다. 2024년 합계 출산율 0.68명, 윤석열 정부는 세계 최대 출산율 극복 대책 일환으로 올해 아이돌봄 예산을 작년 대비 32%로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현장 실태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예산을 반납해야 될 상황이다라며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 6월 19일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이라고 아이돌봄 이용자를 27년까지 3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예산을 늘리고 구체적 로드맵 없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여당은 아이돌봄 민간 등록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아이돌봄 사업에 민간 진입에 하이패스를 깔아주어 돌봄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처럼 아이돌봄은 우리 사회 공동의 책임입니다. 민영화가 아니라 국가 책임 돌봄을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진보당은 아이돌봄 서비스의 핵심인 아이돌봄 이용자의 본인 부담률 인하, 돌봄 노동자의 확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돌봄이 필수인 시대에 아이돌봄 사업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돌봄 국가 책임제로 돌봄의 공공성을 더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전종덕 의원님 여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로 공공연대 노동조합 이영훈 위원장이 모두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위원장 이영훈입니다. 앞서 우리 전종덕 의원께서 모두 발언에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아이돌봄 관련한 대책을 여러 정당에서 앞다투어서 정부에서도 발표를 해왔습니다. 총선에서도 그랬고요. 특히나 올해 정부 예산이 전반적으로 어렵고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기이하게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예산은 30%가 증액됐습니다. 다른 부처의 사업이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아이돌봄 정책을 정부가 추진하는 거다라고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올해 이미 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30% 증액된 예산이 전혀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광역 시도와 여성가족부가 그 증액된 예산을 기반으로 아이돌봄 수급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난 5월까지도 거의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시피 했고 6월 이후에나 일부 지원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제대로 쓰지도 않고 또 정부가 현재보다 3배, 4배 가까운 아이돌봄 수요를 충당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성가족부가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은 이 원인이 여성가족부가 의도적으로 아이돌봄 수요를 채우지 않으면서 그 부족한 수요에 대한 충당을 민간에 있는 돌봄 업체들로부터 이후에 인력을 공급받으려는 의도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더불어서 지난 국회에서 폐기했던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하여서 현재 발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 법안에 기존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지원법 개정 그리고 민간업체 등록제가 핵심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민간 업체로의 민영화로 확대하려는 의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에서 우리 가사 노동자들을 도입하면서 실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업무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가사 노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논란 중입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보육 체계, 그다음에 요양 이런 돌봄의 여러 직종들이 8, 90% 이상이 대부분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으면서 여러 문제들을 낳고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나마 책임지고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마저도 민간에 이렇게 개방해서 민간의 확대함으로 인한 폐해가 나타날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는 규탄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졸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아이돌봄에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지 여러 전문가들과 그리고 조사된 내용들을 기반으로 토론을 거쳐서 이런 법안들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돌봄 종사자들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이 정립되는 그 목표를 위해서 투쟁과 여러 활동들을 함께 해나가려고 합니다.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봄 올해 예산이 많이 늘었지만 현장에서는 일이 없다고 지금 난리입니다. 많은 아이돌봄 선생님들이 대기 과정은 많지만 일을 받아서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임금 구조가 월 60시간 이하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구조가 고착돼 있습니다. 이 현장 상황에 대해서 첫 번째 현장 발언 아이돌본부과 백영숙 인천 지부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아이돌봄을 하고 있는 공공연대 아이돌봄 인천 지부장 백영숙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국회 총선 공약인 저출산 종합대책 중 하나로 아이돌봄 서비스는 국가의 무한 책임 보장이라며 24년 4월 8일 보도에 아이돌봄을 국가가 무한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국가 지원 돌봄의 재산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현행 중위소득 15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본인 부담금도 20% 이하로 대폭 축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총선 공약으로 이용자의 소득 기준 전면 철폐를 공약했습니다. 두 당은 총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십시오. 맘 편한 세상과 인코칭이 아이돌봄 정책 공약을 부모의 양육시간 지원 정책, 가정 방문형 돌봄 정책, 기관시설 돌봄 정책 등 세 가지로 나눈 뒤 선호도 조사를 했습니다. 설문 결과 가정 방문형 아이돌봄 정책은 5점 만점 중 4.57점으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 등등이 모두 무상이고 국민의힘의 늘봄교실, 더불어민주당의 온 동네 초등돌봄까지 무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아동을 상대로 하는 돌봄은 모두 무상입니다. 왜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돌봄 서비스만 이용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본인의 집에서 부모가 준비해준 식사로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무상으로 해서 많은 부모들이 이용하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와 건강에 좋을 것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늘봄교실이나 동네 초등돌봄은 아이들을 학교에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13시간을 학교 울타리에 갇혀있게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하루 8시간 근무 후 휴식을 하라고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제 막 사회라는 소단위인 학교에 첫 발을 디딘 초등학생들을 13시간이나 한 공간에 가두어 두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하게 하는 것은 아동학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거대 두 당은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내놓은 총선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시기를 촉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아갈 우리 아이들이 각자의 집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이용자 비용을 무상으로 할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의 부족 현상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24년 8만 5천 가구인 이용자를 2027년 23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여가부나 지자체들은 23만 가구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1년도 지나지 않아 얼마 전 27년까지 30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이돌봄 시행부서인 여가부나 지자체들은 이용자 가구를 늘리기 위해 아이돌봄이를 얼마나 증원해야 하는지, 그러기 위한 정책 수립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등이 전무한 상태에서 민간기관 등록제까지 이야기하면서 민간 업체가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게 될 민영화를 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2, 3천 명의 아이돌봄이를 양성하지만 같은 해에 아이돌봄이를 그만두는 수가 2, 3천 명으로 양성하는 수가 무색하게 아이돌봄이 종사자는 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돌봄의 처우가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는 돌보미들이 전체 돌보미의 30% 이상이 되다 보니 장애활동사나 요양보호사를 겸직으로 하거나 아예 이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년 양성을 해봐야 이직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이용자 가구 30만 확대는 어불성설입니다. 아이돌봄의 증원 없이 이용자 가등을 확충할 수 없고 아이돌봄의 처우 개선 없이 아이돌봄의 증원은 안 되는 상황에서 여가부는 아이돌봄의 처우 개선에는 관심이 없고 정부가 발표한 이용자 가구 30만 확대만을 얘기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정부는 가사도우미의 경우처럼 내년에 동남아 등에서 아이돌봄이를 1,200명 들여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말도 잘 안 통하고 정서도 같지 않은 외국인에게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며 처음에는 저임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시작한 것이 저임금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반발에 부딪히자 자국민 아이돌봄이와 같은 임금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에게 숙소와 언어교육, 아이돌봄 교육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비용을 자국민인 아이돌봄이 처우에 사용한다면 자국민으로 얼마든지 아이돌봄이를 채용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은 총선 공약을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하고 정부는 성과도 알 수 없고 아이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외국인 돌보미 도입 같은 쓸데없는 곳에 예산 낭비하지 말고 여가부, 지자체 등과 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행복하고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건강하게 유년을 보낼 수 있도록 아이돌봄 국가 무한 책임 사업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바로 이어서 아이돌봄 국가 김현자 강원 지부장님이 두 번째 현장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연대 노동조합 아이돌봄 국가 강원 지부장 김현자입니다. 여성가족부가 2024년 아이돌봄 이용자 확대를 한다고 하면서 예산을 30% 넘게 확대했죠. 그리고서는 11만 가구로 확대하겠다고 사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와 강원도에 있는 지자체와 아이돌봄 센터들은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자체와 센터들이 아무런 논의도 없이 갑자기 사업 예산을 40%씩 늘려서 내려보냈다는 것이죠. 아이돌봄은 어느 날 어디서 뚝 하고 떨어져나온 게 아닙니다. 모집을 하고 양성 교육을 거쳐서 현장 실습까지 해야 가정에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양성 교육 과정이 다 바뀌어서 아이돌봄 센터가 아이돌봄 양성 과정에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 현장은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다 지나서야 7월이 돼서야 센터에서 모집 공보를 내고 이제 아이돌봄이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확대는커녕 예전의 수 정도도 뽑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27년까지 아이돌봄 이용 가정을 30만 가정으로 확대하겠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21대에 이어서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을 통해서 민간기관 등록제를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민간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 아이돌봄부터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산을 1,000몇백 원씩 확대하고 하는 모양새가 정말로 아이돌봄이가 볼 때는 기가 찹니다. 정부의 발표대로 27년까지 공공부분 23만 가구를 이용자를 확대한다면 민간 영역이 들어설 자리가 없겠죠. 그런데 아이돌봄 외에도 늘본 교실, 초등교실 이렇게 여러 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 또 그들도 계약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부담 지원금과 아이돌봄 확대가 필수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여가부와 정부는 공공 23만 가구 확대 계획의 예산 계획과 로드맵을 정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얼렁뚱땅 세부적인 계획 없이 뜬그룹 잡기 식의 계획을 발표한다는 것은 정말 안 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겠죠. 공공 아이돌봄도 제대로 못하면서 민간기관 등록제를 해서 민간기관들을 감리 감독하겠다는 말은 전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요양이나 장활에서 보듯이 지자체나 정부기관은 민간돌봄 기관을 제대로 관료 감독할 여력도 없고 또 능력도 없다는 것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가부와 정부는 제대로 된 아이돌봄 계획을 기획하시길 바랍니다. 국가 책임을 높이고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국민들과 부모들은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돌봄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아이돌봄을 민간 시장에 맡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 현장부터 잘 둘러보고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똑똑히 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순서입니다. 안효진 춘천지 운영위원님께서 기자견문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폐기하라. 2024년 합계 출산율이 0.7 이하로 떨어졌다. 압도적 세계 최저 출생 국가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은 대한민국은 국가 소멸이라는 암울한 미래가 예견되고 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야 가리지 않고 수많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지금 누구도 정책의 효용성을 믿지 못하고 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저출생 대책 공약을 내놓았다. 그중에서도 아이돌봄 공약을 최우선에 내놓은 것이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아이돌봄 총선 공약 사항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 소득 기준 전면 폐지 및 본인 부담금 80% 지원, 아이돌봄이 돌봄 수당 확대 등 아이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아이돌봄 소득 기준 폐지와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한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22대 총선 공약을 이행하면 될 것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시급하게 논의하여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아이돌봄의 확대를 위해 국가 책임을 높이는 방향이 아니라 오히려 민영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민의힘 당론이라며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김정재 의원이 발의하였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2개나 발의되었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아이돌봄 종사자들의 반대 속에 폐기되었다. 제대로 된 아이돌봄 확대 정책이 나오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아이돌봄 지원법을 개정하여 아이돌봄 민간기관 등록제를 시행하겠다는 것은 국가 책임의 아이돌봄 사업을 민간에 내맡기겠다는 것이다.
현재에도 아이돌봄 기간을 각 지자체별로 복수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아이돌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시행하려면 각 지자체별로 아이돌봄 수요를 파악하고 지자체에 맞게 수행기간을 충분히 계획하여 복수로 지정하여 운영하면 될 문제이다. 국민의힘은 여성가족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아이돌봄 고도화 정책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국회는 시대착오적인 민영화 논의 대신 2025년 아이돌봄 예산에 총선 공약이 반영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기 바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아이돌봄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아이돌봄 이용 본인 부담금을 타 아동 돌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충분히 지원하는 정책을 먼저 고민하고 시행 방안을 내놓기를 바란다. 2024년 7월 18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 노동조합. 예, 이것으로 아이돌봄 총선 공약 이행 촉구 및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 반대 기자회견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